조정을 받을 때에도 8,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락폭이라든지 조정폭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는 9,000포인트 이상, 10,000포인트 가까이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입니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이슈가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죠. 사실 시장에서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종식이 될 것이다. 종전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딱 종전 협상에 돌입을 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매크로가 굉장히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급락을 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죠.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물가가 잡히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을 추후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는 매파적 동결을 하겠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매파적 동결보다는 완화적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꼈었던 업종군들이라든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종전 협상은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파열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이란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잔재들은 남아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매크로상의 수치상으로는 시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안정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재차 우상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8,0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후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8,000포인트가 굉장히 상징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끝자리가 0으로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8,000포인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강한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을 받을 때에도 8,0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하락폭이라든지 조정폭이 굉장히 짧은 편이기 때문에 상방에 대해서는 9,000포인트 이상, 10,000포인트 가까이도 열어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완화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봤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고 해서 종전이 됐다라고 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논리는 맞지가 않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종전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매크로가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포워드 PI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8배에서 1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동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PE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저평가가 되는 가장 큰 명분, 핵심 명분은 바로 반도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 자체는 8,000포인트가 지지가 된다면 상방으로 좀 더 열려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 종전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율이 내려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져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매수를 조금씩 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된다면 9,000포인트 그 이상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삼성전자 매수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SK하이닉스 매수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종목은 나도 알고 있다라는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통용됐었던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투자 스탠스 자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넘어오면서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우리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더 진행될 것인지 혹은 좀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주가의 시세 자체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서 뭐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총 합계 영업이익이 11조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연간 기준으로 200조 벌 것이다, 300조 벌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1200여 종목이 넘습니다. 근데 이 1200개의 종목을 전부 다 더해도 지금 11조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주가의 흐름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이라는 시장 자체가 못 움직였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 이후에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도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서 좋은 주가의 흐름이 나왔던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메인은 코스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나도 많이 소외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려보자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형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 강한 것은 분명히 초대형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양극화 쏠림 현상 같은 경우는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대형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7월 달에 뭐 정부에서 코스닥에 대한 이벤트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죠. 그래서 뭐 25주년이라고 합니다. 25주년인지 30주년인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코스닥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붙을 가능성이 높고, 5월 달부터 코스닥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도 굉장히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코스피가 강한 것은 맞지만 쏠림 현상 자체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